안녕하세요. 2023년 8월 5일 시행되는 전산세무 2급 109회 시험 대비 출제 예상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8회 출제 경향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출제가 예상되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8회 이론 시험 출제 경향 분석 제목에게 1번부터 5번까지 출제가 되었습니다.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말문제, 네문제에 단순 계산 문제가 한 문제 출제가 되었죠. 난이도는 중 난이도가 셋, 하 난이도가 둘이에요. 회계 정책, 회계 추정의 변경 및 오류, 주식 배당 오랜만에 출제가 되었네요. 비용의 인식, 오류 수정 여기까지 말문제고 계산 문제는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될 항목의 결정, 포함되는 건 더하는 거죠. 원가 회계는 6번부터 10번까지 출제가 되었습니다. 계산 문제가 2문제에, 말 문제가 3문제에, 어려웠던 문제가 한 문제 출제가 되었네요. 과거 기출문제에서 출제가 되지 않았던 새로운 그 문제 유형이 한 문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먼저 6번은 제조 원가를 판관비로 처리한 경우 미치는 효과, 원가의 흐름은 거의 매회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회차에서도 원가의 분류, 원가의 흐름은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종합원가 계산, 선입선출법, 평균법에 따른 완성품 환산량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말 문제, 공손 및 작업 폐물 회계 처리가 어렵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원가 회계는 중 난이도 2개, 하 난이도 2개 이렇게 출제가 되었네요. 항상 시험에 임하실 때 상 난이도는 이거는 풀기 어려운 문제고요. 하 난이도는 반드시 맞춰야 되고 중 난이도는 실수하지 않고 맞추는 방향으로 시험에 응시하시면 됩니다. 세법은 11번부터 15번까지 말 문제가 4문제, 계산 문제 1문제 출제가 되었죠. 종합소득금액 간단한 계산 문제인데 계산 자체는 간단한데 생소한 문제예요. 실제 시험장에서는 어렵게 느껴졌던 문제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이 3문제, 소득세법이 2문제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과세거래, 신고와 납부, 세금 계산서, 비과세 근로소득, 2023년도 근로소득 중에 개정세법이 몇 가지 있죠. 관련된 내용 중요합니다. 중 난이도 2문제, 하 난이도 2문제, 상 난이도 1문제가 출제가 되었네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전체 말 문제, 이론 문제 11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대략 70%, 간단한 계산 문제가 4문제 30%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음 회차도 말 문제는 10문제, 11문제, 계산 문제 4문제, 5문제까지 출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에 원가 회계 계산 문제는 2문제 정도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려운 문제는 1문제에서 2문제 출제 예상되고요. 중 난이도 7문제, 하 난이도 6문제, 중, 하 난이도 실수하지 않고 다 맞추셔야 돼요. 원가의 분류, 원가의 흐름은 연속 3회 출제가 되었는데 매회 출제가 될 정도로 중요한 테마이기 때문에 109회 시험에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세법 이론 시험 중에 2023년 개정세법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개정세법 특강 반드시 다 수강하시고 정확히 학습하신 다음에 시험에 대비하시면 됩니다. 세법 이론 시험 문제는 소득세법과 부가세법이 출제가 되고 있죠. 지난 회차 108회, 107회는 부가세법이 3문제, 소득세법이 2문제 출제되었고요. 그 전 회차 106회는 부가세법이 2문제, 소득세법이 3문제가 출제되었죠. 제 예상으로는 109회는 부가세법이 2문제, 소득세법이 3문제 정도 출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부가세법이 109회도 3문제 나온다. 그러면
그 다음 회차부터도 계속 부가세법은 3문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빈출 유형. 빈출 유형은 반드시 시험 직전에 마무리할 때 학습을 꼼꼼히 하신 다음에 시험에 응시하시면 됩니다. 중요해요. 재무회계는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재고자산, 유가증권, 특히 단기 매매증권과 매도 가능증권, 유형자산, 취득원가, 감가상각 관련된 내용, 무형자산, 자본 회계처리, 또 자본의 분류, 수익과 비용의 인식 요건이 중요합니다. 원가 회계는 원가의 분류 거의 매회 한 문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원가의 흐름도 거의 매회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조 부문비 배분 방법은 3가지.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상호 배분법, 말문제와 계산 문제 중요하고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 2가지 또 비교하는 문제도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영세율 제도, 세금 계산서, 공급 시기, 과세표준, 간이과세자 중요하죠. 소득세법의 빈출 유형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종합소득공제 중에 인적공제 요건, 연령 요건과 소득금액 요건이 충족되는지 관련된 사항 중요해요. 실무시험 출제 경향 분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 3점 배점에 5문제가 출제가 되어서 총 배점은 15점이 됩니다. 상 난이도 어음의 할인 거의 대부분 과거 기출문제는 매각 거래가 나왔죠. 매각 거래 할인료는 매수채권 처분 손실이죠. 차입 거래가 아주 거의 안 나오는데 이번에 나왔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상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난이도 중, 난이도 하가 됩니다. 1번 접대비, 2번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퇴직급여 비용 처리하는 거, 유상증자, 어음의 할인 차입거래, 자산 수중이익이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1번과 5번은 쉬웠던 문제죠. 실무시험은 거의 대부분 과거 기출문제에서 유사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빈출 유형이 뭘까요? 빈출 유형은 수익과 비용, 특히 비용 계정 과목 정확히 아셔야 돼요. 단기 매매증권, 취득, 처분 시 회계 처리, 채권과 채무, 어음 회계 처리 특히 중요하고요. 외화 거래, 외환 차익, 외환 차손 관련된 회계 처리. 그 밑에 보시면 원천 징수 이게 중복됐네요. 원천 징수. 우리 회사가 소득을 지급할 때 뗐다. 뗀 금액은 예수금. 우리 회사가 이자, 소득 등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해서 떼었다. 떼었으면 선납 세금이 됩니다. 유형자산, 취득원가 관련된 회계처리, 퇴직연금 잘 나오죠. 확정 기여형 나왔으니까 확정급여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불입한 금액이 있다. 해당 불입액은 퇴직연금 운용자산 처리하는 거. 자본 회계처리, 유상증자, 신주 발행, 감자 회계처리, 자기주식 회계처리, 배당 회계처리. 여기 주의 깊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문제 2번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문제는 3점 배점에 5문제 출제가 되어서 총 배점은 15점이 됩니다. 난이도 중 또는 하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문제 1번 구매 확인서에 의한 제품을 판매하고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급했으면 12영세, 화물용 트럭 수리비는 매입세 공제, 신용카드 결제했으면 매입 유형 57 카과, 매입했는데 반품하고 마이너스 수정, 세금 계산서 수취했으면 50일 과세, 우리 회사 직원의 선물은 매입세 공제예요. 거래처 직원 선물은 매입세 불공제. 매입세 공제 되면서 세금 계산서 수취했으니까 50일 과세. 비사업자에게 비품 판매하고 증빙을 발급한 게 없다. 매출 유형 14컴별이 되는 거죠. 다 과거 기출문제와 유사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50일 과세가 2문제가 출제되었고요. 거의 매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11과세도 이것도 빈출 유형이에요. 자주 출제가 되는데 108회 여기에선 안 나왔죠. 109회에는 마찬가지 11과세, 51과세 또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빈출 유형 11과세, 14건별 51과세, 54불공, 57 카과가 됩니다. 실무시험 문제 3번 부가치세 신고 관련된 문제 10점 배점. 108회는 부가치세 신고서 작성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109회는 부가치세 신고서 작성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가산세까지 같이 나오는 문제 있죠. 중요하고요. 난이도 중 또는 하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1번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4점, 대손세 공제신고서 4점, 부가치세 신고서 마감 후 전자신고 2점, 전자신고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죠. 최근에 매우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 109회 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빈출 유형을 보시면 부가치세 신고서 가산세 학습하시고 부가치세 신고서 전자 마감하는 거 수출 실적 명세서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가 빈출 문제 유형이 됩니다. 문제 4번 결산 문제는 3점 배점에 5문제 출제가 되어서 총 배점이 15점이 됩니다. 수동결산 3문제, 자동결산 2문제 최근에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고요. 대손충당금 관련된 문제가 연속 2회 출제가 되었으니까 109회는 대손충당금 관련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다소 낮죠. 1번 선급비용, 2번 마이너스 통장이익금, 단기차익금 대체, 3번 매도 가나증권 기말평가하는 거, 4번 대손충당금, 5번 무형자산 상각이 출제가 되었죠. 자동결산은 쉽게 나왔어요. 빈출 문제 유형을 보시면 수익과 비용의 발생 및 이연, 특히 선급비용, 선수수익, 외화 채권과 외화 채무의 평가, 외화 환산이익, 외화 환산손실 인식하는 거, 유가증권의 평가 2가지죠. 단기 매매증권 기말평가, 매도 가나증권 기말평가, 유동성 대체, 장기 차익금을 없애고 대변에 유동성 장기부채 처리하는 거, 부가치세 계정의 정리,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대손충당금 법인세 비용이 빈출 유형이 됩니다. 유형자산 감가상각 대손충당금 법인세 비용은 자동결산이고 이걸 뺀 나머지 빈출 문제 유형은 수동결산이 됩니다. 실무시험 문제 5번 원천징수 급여자료 입력 메뉴와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서 작성 문제가 연속 2회 출제가 되었죠.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는 매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10점 배점으로 매회 출제가 되고 있죠. 109회도 당연히 10점 배점으로 출제가 될 겁니다. 입력하는 게 많죠. 하나 입력 틀렸다고 해서 배점이 다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와 부가치세 신고서 작성 문제는 부분 점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맞추는 방향으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처음 출제가 되는 질문이 있어요. 틀리라고 내는 문제 너무 실제 시험장에서 시간을 끄실 필요가 없고요. 건너뛰시면 되는 거죠. 빈출 문제 유형, 사원 등록, 급여 자료 입력 메뉴, 원천징수 이행 상한 신고서,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가 됩니다. 108회 실무시험 출제 경향 분석했으니까 109회 시험, 다가오는 시험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될지 PC화면 통해서 관련된 문제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109회 전산세무 2급 시험 대비 출제 예상 문제, 출제 예상 특강 수강 전에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제 예상 특강은 시험 직전 최종 참고용에 불과한 것으로 과거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 중요도와 빈출 횟수를 감안해서 제작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제 예상 문제만 푸는 것으로 시험 합격은 어렵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상 문제 보기 앞서서 한국세무사회 국가공인 자격시험 홈페이지 여기에서 합격률 보니까 108회 전산세무 2급 합격률이 25.51%가 나왔습니다. 107회는 더 어려웠죠. 그 전에는 40%, 48% 이렇게 됐었어요. 109회는 좀 더 쉽게 출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08회 시험 대비 좀 더 쉽게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객관식 이론시험 대비 최신 20회 중 출제 경향을 분석해서 출제 예상 문제 뽑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확률 여기에서 초록색으로 음영 처리가 된 것은 빈출 유형이 됩니다. 왼쪽에 출제 유형 중에 노란색 음영 표시가 된 게 출제 예상 문제가 되겠습니다.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원칙, 대손회계, 재고자산, 여기에서 수량 결정 방법과 단가 결정 방법이 최근에 안 나왔죠. 유가증권 빈출 유형이죠. 유형자산, 취득원가와 감가상각, 무형자산 관련된 문제, 사채 관련된 문제, 자본은 자본의 정의와 분류, 자본도 거의 매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손익계산서 종류와 계산 구조, 여기도 출제가 예상이 됩니다. 다시 한번 관련된 예상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게 예상이 되는 게 아니고 이와 유사한 문제가 출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거죠. 여기는 관련된 예시예요.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부채와 자본의 표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대손회계, 대손충당금 기말에 추가 설정하는 금액 계산 문제, 재고자산 평가 방법 관련된 말 문제,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 관련된 말 문제, 유가증권, 단기 매매증권과 매도 가로증권 차이와 관련된 문제, 유형자산 취득원가 말 문제, 유형자산 감가상각 방법, 정해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관련된 간단한 계산 문제 또는 말 문제,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사채와 자본, 손익계산서 종류와 계산 구조, 영업이익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서 노란색 음영 표시된 건 그 중에 조금 더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서 이렇게 표시한 거죠. 원가 회계, 원가의 분류 거의 매회 출제가 되고 있죠. 원가의 흐름도 계산 문제 거의 매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공원가 계산 문제, 기말 제공품 또는 단기 총 제조원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 매출원가 관련 등 계산 문제, 제조원가 명세서와 손익계산서 해석하는 문제, 보조 부문비 배분 방법 세 가지죠.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상호 배분법, 비교하는 말 문제, 또 직접 배분법 계산 문제 여기도 나올 때가 됐습니다. 원가 배분 기준도 학습을 하셔야 합니다. 개별원가 계산, 제조 간접비 배부, 또 배부 차이 관련된 계산 문제 출제가 예상이 됩니다. 종합원가 계산에서 종합원가 계산과 개별원가 계산 비교하는 문제 있죠. 중요하고요. 밑에 원가 계산 전반적인 종합 문제도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출제 예상 문제 보시면 원가의 개념, 설명이 옳지 않은 거, 원가 흐름에서 기말 제품 재고액 또는 단기 제품 매출 원가, 단기 총 제조 원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관련된
계산 문제, 제조원가 명세서와 관련된 문제, 여긴 원가 배분 기준, 각 부분에 배부하는 기준 중에 적합하지 않는 거 골라내는 문제, 보조 부문비의 배분 방법 말 문제, 배분 방법은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상호 배분법 비교하는 문제, 배부해서 제조원접비 배부해서 단기총 제조원가 계산 문제, 배부 차이 문제, 과다 배부했을 때 실제 발생의 계산 문제, 종합원가 계산과 개별원가 계산 비교하는 문제, 공손품 수량 관련된 문제의 출제가 예상이 됩니다. 정상 공손 수량과 비정상 공손 수량 계산 문제, 원가 계산 종합 문제도 이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법, 첫 번째는 부가가치세법, 2점 배점의 두 문제 또는 세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죠. 과세거래, 간주 공급 포함 중요하고요. 108에 나왔어도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연소 2회가 출제가 될 수 있어요. 면세제도, 영세율 제도, 공급시기, 매입세액, 공제와 불공제, 간이과세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과세 거래 중에 간주 공급, 이번 시험에 주의 깊게 대비하시면 됩니다. 면세제도, 면세 대상, 제와 또는 용역에 해당되는 거, 해당되지 않는 거 골라내는 문제, 영세율 제도와 관련된 말 문제, 제와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 매입세 공제되는 게 어떤 거고 불공제되는 게 어떤 건지 구분하는 문제,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 비교하는 문제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이론시험 2점 배점의 두 문제 또는 세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죠. 출제 예상 문제는 이자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확정신고 의무의 면제에 인적공제, 특별세액공제입니다. 이자소득 수입시기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예상이 되고, 사업소득의 총수익금액 또는 총수익금액 불산입,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또는 필요경비 불산입 관련된 문제에 기타 소득 과세 방법, 확정 신고 의무 면제, 즉 반드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해야 하는 자 또는 확정 신고할 필요가 없는 자 골라내는 문제에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연령 요건과 소득금액 요건 충족해야 공제 가능하죠. 관련된 문제에 특별세액공제는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관련된 문제에 특히 세액공제율, 이것도 주의 깊게 보시면 됩니다. 실무시험 먼저 첫 번째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제조 원가와 판관비 개정 과목 있죠. 보시면 108에 접대비가 나왔죠. 소모품비, 세금과 공가, 교육훈련비,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사무용품비 등 수익과 비용 개정 과목은 시험 직전에 반드시 꼼꼼하게 정리하신 다음에 시험에 응시하셔야 돼요. 매회 출제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출제 유형이 됩니다. 단기 매매 증권, 취득, 처분 관련된 회계 처리, 외화 거래, 외화 채권 또는 외화 채무, 외화 채권을 회수하거나 외화 채무를 상환하면서 환율 변동분 인식하는 것, 외환 차익 또는 외환 차손 관련된 문제에 급여 회계 처리, 예수금, 이자 받을 때 원천징수 당한 세금은 선납세금, 대손, 회계 처리, 대손되었을 때 회계 처리, 재고자산, 타 계정 대체, 최근에 안 나왔기 때문에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고 자산이 본래 의도한 용도 이외 타 목적으로 사라진 경우 대변의 재고자산 적요 8번 것이고 차변에 뭐 기부했으면 기부금, 불타서 없어졌으면 재손실 등으로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두 번째 자산, 매도 가능증권 취득 또는 처분 관련된 회계처리, 유형자산 취득 원가 관련된 회계처리가 나올 때가 됐습니다. 사채와 자본, 사채, 할인 발행, 할증 발행, 회계처리, 자본은 108회에서 증자, 신주 발행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기주식 회계처리, 자기주식 처분 관련된 회계처리가 출제가 예상이 되어집니다. 제조원가와 판관비 개정 과목 잘 확인해 보시고 외화거래, 단기차입금 상환하면서 환율 변동분 인식하는 거, 급여 회계처리, 정기예금에 대해서 정기예금 이자에 대한 세금이면 선납세금이 되어지는 거죠. 단기 대여금 등 채권 떼었을 때 대손 회계처리, 재고자산 타계정 대체, 구매한 상품을 스모품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그러면 대변의 상품 적요 8번, 자변의 스모품비 이렇게 비용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매도 가능증권 처분 관련된 회계처리, 전기 말에 매도 가능증권 평가 손익이 있으면 처분 시 모두 상기하는 문제, 유형자산, 차입원가, 자본화, 건설 중인 자산이죠. 사채, 할인 발행 또는 할증 발행, 자기주식 회계처리, 자기주식 처분이익과 자기주식 처분, 손실은 우선 상기하는 거죠. 우선 상기하는 게 뭐가 있다?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자금 서로 상기하는 거고, 감자 차익과 감자 차손 서로 상기하는 거고, 자기주식 처분이익과 자기주식 처분 손실 서로 상기하는 거고, 매도 가능증권 평가이익과 매도 가능증권 평가 손실 서로 상기하는 문제 중요합니다.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 10일 과세와 50일 과세는 정말 중요해요. 거의 매회 출제가 되고 있죠. 정말 중요하고요. 여기는 아마 안 나왔을 거예요. 이렇게 지울게요. 14건별이 나왔죠. 10일 과세 중요하고 14건별 연속 이외에 출제가 될 수 있어요. 16 수출, 17 카과, 51 과세, 53 면세, 54 불공, 55 수입, 57 카과, 61 현가 출제 예상이 됩니다. 다시 보시면 과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 계산서 발급했다. 11 과세. 당사의 제품을 거래처에 접대했다. 이 뭐죠? 사업상 증여가 되는 거죠. 사업상 증여, 간주 공급 관련된 회계 처리. 직수출이면 16 수출. 사업 관련된 비품을 판매하고 카드 결제 받았으면 17 가과. 야근 식사비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 수취했으면 50일 과세. 예정 신고 누락분을 확정 신고서에 반영하는 거 있죠. 입력 설정하는 거 잘 보시면 됩니다. 서적, 면세 품목을 매입하고 계산서 발급받았으면 53 면세. 토지 취득하고 즉시 건물을 철거했다. 건물 철거 비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이기 때문에 매입세 불공, 54 불공. 수입 세금 계산서에 의해서 수입했다. 55 수입. 우리 회사 직원의 회식비, 매입세 공제 가능하고 카드 결제했으면 57 카과. 비품 구입하고 지출, 증빙용, 현금 영수증 수취했다. 60일 현과가 됩니다. 부가치세 신고 관련된 문제, 신고서 작성 문제가 108회 안 나왔기 때문에 109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부가치세 신고서 예정 신고 누락분을 확정 신고서에 반영하는 문제 또는 확정 신고서 작성하는 문제, 가산세도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세금 계산서 관련된 가산세, 미발급 등 신고 불성 시 가산세, 납부 지연 가산세,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 시 가산세 주의 깊게 보시면 됩니다. 부가치세 신고서 전자마감이 계속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101회 처음 출제가 되면서 계속 출제가 되었죠. 부속 서류, 부속 명세서는 수출 실적 명세서 또는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에서 출제 예상이 됩니다. 부속 서류는 이렇게 빈출 빈도가 골고루 이렇게 출제가 되었어요. 최근에 여기에서 나왔으니까 바로 다음 회차에 또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출제 예상 문제, 부가치세 신고서 작성 문제, 부가치세 신고서 마감 후 전자 신고하는 문제, 대손세 공제 신고서, 수출 실적 명세서,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 출제가 예상이 됩니다. 결산, 출제 예상 문제는 선수수익, 최근에 안 나왔죠? 나올 때가 됐고, 미지급 비용, 외화, 채권, 채무의 평가, 빈출 유형이죠. 기말, 환율 변동분 인식하는 거, 외화, 환산이익가, 외화, 환산 손실 인식하는 문제,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익 인식 문제, 유동성 대체, 기말 현재 장기차입금 중에 만기가 1년 이내 도래한 게 있다. 차변의 장기차입금, 대변의 유동성 장기부채, 장기차입금과 유동성 장기부채는 둘 다 거래처 코드 등록하셔야 돼요. 부가치세 계정 정리하는 문제 출제가 예상이 됩니다. 사채 관련된 결산 붕괴, 유형자산, 감가상각, 퇴직급여, 충당부채, 법인세 비용 이 세 가지 자동 결산 중에 세 가지 출제가 예상이 됩니다. 대손 충당금이 최근에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오기는 힘들 것 같아요. 출제 예상 문제 선수 수익, 이자 수익 중에 차기에 해당하는 금액은 단기 이자 수익이 아니고 선수 수익 처리하는 거죠. 차변의 이자 수익, 대변의 선수 수익. 기말 현재 비용이 발생되었는데 지급하지 않은 거,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미지급 비용. 외화 채권, 채무평가, 외화 환산이익, 외화 환산 손실 인식 문제, 단기 매매증권 평가, 장기차입금 유동성 대체, 부가치세 계정 정리, 대변의 부가세 대급금, 차변의 부가세 예수금,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은 대변의 미수금,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대변의 잡이익 등 회계 처리하는 문제, 부가치세 계정 정리 붕괴 중요합니다. 8번 감가상각, 사채도 보시고 밑에 감가상각, 자동 결산, 퇴직급여 충당부채 추가 설정하는 문제, 법인세 비용, 자동 결산 문제 출제가 예상이 됩니다. 원천 징수는 매번 나오는 게 똑같죠. 매회 유사해요. 사원 등록 또는 급여 자료 입력 메뉴, 여기에서 5점 배점,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에서 10점 배점, 여기는 매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출제 확률 100%,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중요하죠. 또 기부금도 중요하고요. 부양가족 태배 입력하는 것들, 여기도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사원 등록보다는 급여 자료 입력 및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가 더 많이 출제가 되었죠. 사원 등록이 최근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109회에는 사원 등록 문제도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사원 등록 급여 자료 입력 문제,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문제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제가 만약 출제위원이라면 이렇게 낼 것 같습니다. 참고 목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파이널 체크. 채무회계 이론 10점, 100점, 채무제표 작성과 표시, 재고자산, 유형자산, 사채, 자본 여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원가회계, 원가의 분류, 원가의 흐름은 매회 출제가 되고 있죠. 보조 부문비 배분 방법 말문제, 배부 차이 관련된 계산 문제, 종합원가 계산과 개별원가 계산, 비교하는 문제, 세법 이론, 부가가치세법은 공급시기, 간이 과세자 여기가 부가가치세법이에요. 1번과 2번 두 문제. 소득세법은 이자, 소득, 사업소득, 소득공제, 인적공제 여기가 중요하죠. 실무, 일반 전표 입력은 제조 원가와 판관비, 비용 계정 과목, 외화 거래, 원천 징수, 예수금, 급여, 회계 처리, 유형자산 취득 관련된 회계 처리, 자기 주식, 처분, 회계 처리,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 과세 대상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 계산서 발급한 거래, 10일 과세, 칙 수출, 16 수출, 직원 식사비에 대한 세금 계산서 수취했으면 50일 과세, 54 불공, 57 카과, 우리 회사 직원의 회식비 카드 결제하고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면 57 카과, 부가치세 신고서 작성 문제, 부가치세 신고서 마감 후 전자신고 문제, 수출 실적 명세서가 출제 예상이 됩니다. 결산 문제, 수익의 이연, 선수 수익, 외화, 채권, 채무의 평가, 부가치세 계정 정리, 유형자산, 감가상각,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중요하게 보입니다. 원천징수, 사원 등록, 급여 자료 입력 메뉴,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가 여기는 반드시 출제가 되겠죠. 준비 잘 하셔서 다가오는 시험에 고득점 합격을 기원합니다. 시험 직전에는 반드시 최신 기출문제로 개정된 세법을 반영한 기출문제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고득점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